시민의 질서는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고요. 네, 서부지법 내부의 기물을 파손한 폭동 시위대를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헬멧과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1,400명을 투입해서 경찰이 시위대를 끌어냈고, 현재 후문 쪽에서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이 되고 있지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3시간 만에 대부분 진압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이 질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했는데 이건 서부지법 내부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외곽에서는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대치 중입니다. 경찰이 헬멧과 진압복을 착용하고 폭동 시위대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문에서는 산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요. 강제 해산 조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서울 서부지법 앞의 상황인데요. 네, 조금 전엔 경찰 버스가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그 경찰 버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근 질서가 회복이 되고 시위대 강제 진압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더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기소권은 검찰에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신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로서 자신의 한 행동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권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신이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경제의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거나 이러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수사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재판과 향후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적으로는요,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되려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국회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1항을 누가 작성했고 누구의 지시했는지 지금 김영은 전 장관 쪽의 진술에 따르면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가지고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병력 등을 동원해가지고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국회를 차단하는 지시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을 도끼로 문에 부셔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면 결국 내란 때의 우두머리로서의 혐의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선 이제 아무래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릴 때 피의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지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항고,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졌던 체포에 대한 적부심 심사, 그리고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계속적으로 사법부는 특정 개인의 판사가 아니라 연속으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입장과 다른 결정들을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제 달라진 사유가 없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 발부된 영장에 대해 가지고 그 발부된 영장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익 있는 어떤 절차로서 인정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시위대 진압 상황이 조금 어떤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기 전후로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연행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행자가 모두 40명이었고요. 이 가운데는 기자를 폭행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거나 또는 공수처 차량 이동을 저지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일종의 새로운 국면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연행자가 오늘만 모두 45명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전후로 모두 8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6시 기준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한 곳이거든요.
법원 청사에 왜 들어가냐라고 또 따져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이제 그걸 찾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좀 들었다라는 취재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 모습을 보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화기를 뿌려서 뿌려온 상황도 보여지고, 지금 외벽이 다 파손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외벽을 다 파손을 해서 또 반대쪽에 있는 창문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취재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소화기를 뿌리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던 앞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창문을 깨기 위해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소화기를 지금 들면서 소화기로 이제 저렇게 창문을 깨기 위해서 직접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이 지금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 모두 다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뒤에 지지자들에게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상태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문이 지금 다 깨져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집기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지법의 연행자 현황이 좀 나왔는데, 네. 어제가 40명이었고 오늘이 45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 방해, 폭행 모두 이 혐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40명 정도가 연행이 된 상황은 이 구속심사가 진행이 되는 와중에 월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의 정문을 물리적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연행이 됐었고요. 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차량을 통해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이죠. 연합뉴스에 단독적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매우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어제 계속 이어졌기도 했고, 오늘은 그거보다 더욱더 심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과 충돌이 빚은 상태에서 지금은 45명이 연행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새벽 시간에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강제 해산하는 절차에 착수했던 걸로 보이는데 현장의 분위기 좀 전해진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오늘도 저희 밤을 새면서 주변에 있었었는데, 영장 발부 소식이 나온 뒤에는 그 뒤에부터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매우 흥분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사실 그 앞전으로 조금만 더 돌아가면은 폭력 사태가 또 있었던 부분이 하나 우려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이 이제 어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시위대들에 둘러싸여서 습격을 좀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습격이란 표현까지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격을 받았던 거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이제 복귀하기 위해 차량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앞유리가 파손이 되고 차량의 진행을 막돌면서 이제 심한 물리적 가해를 또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이 2시간 정도 도로에 묶여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실제로 이제 공수처 검사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법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까지도 현재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차적으로 공수처 검사를 향해서 이제 공격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법원을 향해서 실제로 이렇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들어오는 속보를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은, 아까 45명이 지금 현재 모두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영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18개 경찰서로 분산이 현재 호송이 됐고요. 현재 조사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공수처 차량이 공격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유리창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예. 뒤에 또 구멍도 나면서 예. 운행이 좀 불가능해질 정도가 됐다고 들었어요. 적으로 그런 전력이 통하지 않았어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쯤에 돌연 입장을 바꿔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들도 이제 급하게 취재를 나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안 나가기 전략을 쓰다가 변호인들의 설득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땐 서울구치소 안에서 계속 이런 이미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또 여러 번 변호인단을 통해서 현지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과 저항하고 있다는 표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지점은 이런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서부지법에 이렇게 들어가서 폭동을 하고 이제 난입을 하고 뭐 점거를 하는 등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편지를 지사들에게 보내는 것은 매우 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보면 변호인단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는 또 그런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걱정을 또 합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일인 것 같은데 변호인단의 입장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네, 변호인단이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조요를 좀 이렇게 저지하려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요. 지금 아주 긴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존에 해오던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 벌써 서부 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수처가 10일을 이제 수사를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어가고요. 아직 뿌려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특검의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20일 정도 추가 조사 후에 2월 5일 이전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제 어떤 다른 기관도 같은 혐의로는 기소나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2월 초 이후에 출범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는 물론 좀 강제 수사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그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윤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8분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잠시 휴정한 10분을 제외하고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선 주임검사인 사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윤갑근,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나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차 부장검사는 준비해온 PPT를 토대로 1시간 10분간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25분부터는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혜은 변호사가 나와 역시 PPT와 함께 70분간 윤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1차 변론이 끝난 오후 4시 35분, 윤 대통령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선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앱을 탈퇴하는 등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분간 휴정한 뒤 다시 시작한 신문은 70분간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신문 종료 직전 5분 동안 또 다시 직접 발언하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조연입니다. 따로 마련했던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는 출석했지만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여현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시간 반쯤 뒤인 낮 1시 25분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했고 30분 뒤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 당시엔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이 탑승했습니다. 호송차 등이 현장에 준비되지 않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호 차량 안에는 공수처 수사팀 검사와 경호관 등이 착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와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갈 땐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도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이동했습니다. 호송차에는 경호관 대신 교도관 3명이 함께 탔습니다. 대신 호송차 앞뒤로 경호차량 6대와 경찰차들이 붙어 경호했습니다. 낮 1시 55분쯤 서부지법 정문을 통과한 윤 대통령의 호송차량은 취재진들이 대기하던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사에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을 하기까지 국가 원수로서의 우리 국민들이 SBS 여영규입니다. 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거나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는 등 따돌리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인 그제 경찰 국수본에 출석해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 상태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국민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이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외신들이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승인했다고 긴급뉴스로 보도했으며 중국 관영신화통신도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20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소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담당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법원 정문 앞에 그대로 들어 누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아예 법원 출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 한 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렬 지지자들은 점점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몰렸습니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거듭 외쳤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을 밀치고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원색적인 욕설은 물론 MBC 등 언론사를 겨냥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 차량 행렬에 달려들어 막아서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수시로 법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이 압사 사고를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고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단결을 하고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법원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60개 중대 3,600여 명을 투입했지만 흥분한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법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담을 넘어 무단으로 법원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부지로 들어간 2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과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 어제 시민들은 어김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수사기관의 출석은 불응하면서 구속 위기에 몰리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종로 동십자각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추운 날씨에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다시 거리로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시민들은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탄핵 심판은 더욱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함께 추는데 좀 먼 길 왔습니다. 빨리 평온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구속이 얼른 빨리 진행이 된다.
수사기관의 출석은 수차례 불응했으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리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검찰총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더 엄격한 처벌이 있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 길어지는 혼란 전국에 함께 모인 시민들은 다시금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앞으로도 꼭 함께합시다. 오후 내내 이어진 집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종각부터 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 4시경부터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 시위대가 법원 담장을 넘어서 침입했다고 하고요. 21분쯤에 유리창을 깨 부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영장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3시 32분쯤에 대규모로 투입됐습니다. 기동대 등 경찰 1,400명이 동원됐고요. 6시쯤 그러니까 한 1시간 전쯤에 법원 안팎 시위대 대부분이 진압됐습니다. 앞서 금인지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어제 40명, 오늘 45명, 총 85명이 연행됐는데 체포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고 저희 MBC 취재진을 비롯한 취재진도 카메라를 빼앗기고 또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발부된 이후에 지금 서너 시간 정도의 일인데요. 사실 폭력 사태는 당연히 처벌받지만 법원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요? 네, 저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원을 어떤 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분을 다 파손한 것들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어떤 곳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뭐 IT나 남미 어떤 나라가 아니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소유죄가 먼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동을 소유라고 하거든요. 법률에서는요. 그래서 다중의 위력을 가해가지고 일정 기간과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동 주거 침입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사람들 다치게 했다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도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공용물 손상죄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시법 위반 또한 당연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모든 범죄들이 적용이 될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법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을 하나 넘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시스템과 그 체계 자체를 물리력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걸 물리력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엄정한 처벌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헌법재판소일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법정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들을 이런 식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의사표현 자체는 자유입니다. 다만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영장 발부에 대한 그 내용부터 짚어볼 텐데요.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인데요. 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게 구속의 상당성입니다. 한마디로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가 다 이루어졌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 구체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서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영장 발부 판사는 인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거인멸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해임무 종사자들의 진술에도 계속 반항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체포라든지 수사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저항하고 앞으로도 정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대선에서는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의 0.73%포인트 차이 신승을 거두며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영선의 정치 신인이자 여소야대 국회 상황인 만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이 이어지며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개헌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야당과의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12월 3일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으로 6시간 만에 철회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며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된 뒤 구속되며 정치 입문부터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롤러코스터 같은 정치 여정을 일단락짓게 됐습니다. YTN 신정입니다.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의해 탄핵 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참여권 보장을 강조했던 만큼 기소 전이든 후든 구속 상태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게 떠나게 해주시기를.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 상태로 헌재까지 호송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심판정에서 대답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14명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변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2번씩 심판 기일을 잡고 있는 헌재는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종일 심리하겠다며 심판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앞서 2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출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 변론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받은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이 선포되자 군대를 직접 지휘하겠다며 안 따르면 항명이라고 군을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과 한몸처럼 내란을 기획하고 지시한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해 벙커에 구금하고 선관위에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핵심 인물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를 맡았는데 퇴지렛대와 공포탄까지 미리 준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직후 국회에 불려나와 주요 정황을 증언했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박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나란히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사령관은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고 박안수 전 사령관은 포고령 1호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고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나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따랐습니다. 경찰 일선에서 헌법 위반을 언급하며 공세를 만류했지만 구청장은 안 따르면 우리가 다 체포된다며 지시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햄버거 회동 당사자인 윤상호 정보사령관과 우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며 선관위 장악을 시도한 인물들입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비선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야구방망이와 포승줄 준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12.3 내란의 주요 인물 가운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주요 인물의 공소장에는 하나같이 당사자 이름보다 윤 대통령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데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41차례, 박 사령관 공소장에는 90차례 윤 대통령이 언급됐습니다. 안보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지 8시간 만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영장 발부 사유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45분간 변론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3번째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계획 있으신지? 저희들이 협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협박한 사람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제 난입한 사람들 경중에 상관없이 모두 구속 수사로 하실 계획? 일단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안 들렸어. 지금 법원 안에서요? 법원 안에는 지금 경력이 외곽 경계를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라는 건 어디 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부에서 현장 체증도 진행 중입니다. 그거는 수사 파트에서 나름대로 사진도 찍고 체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증점이 없다고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기에는 지금 없고요. 수사에서 충분하게 체증하고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지금 선동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그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선동의 부분으로. 그것도 이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질문지 주시면 드릴게요. 그거는 지금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건데 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질문지 주시면 답변 네?
그거는 이제 판사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변보호 요청 오면 당사자하고 항상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많이 파손되고 좀 유리창 벽 이런 데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갖춰져 있는데 샤워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사 등을 위해 밖으로 나갈 때는 경호처가 제공하는 차량 경호가 유지됩니다. 다만 구치소 안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할 수 없고 교도관들의 보호 아래 생활하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인 만큼 경호처와 법무부가 경호 문제를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는데 검찰이 기간 만료 전에 기소하면 수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이 진행되는 동안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총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2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소 전에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거나 재판 중 보석을 신청해 인용될 경우 석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